무엇보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뭐 기사들이 또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대학생 단체 톡방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 기자님께서 사흘 연휴라고 기사를 썼다가 왜 3일인데 4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좀 들리고 심지어 사흘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건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기사에서 기자분이 사흘을 이제 사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숫자 4. 흘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아, 쓰고 근데 정말 죄송한 사흘이 3일입니까? 몰랐어? 근데 난 조셉은 아는 줄 알았는데. 저 몰랐어. 솔직히 아니 하게. 왜냐면 조셉이 사흘 전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럼 그거 4일 전에라고 쓴 거야. 이게 사흘. 약속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흘 뒤에 봬요 했으면은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좀 심심한 사과. 요거 가지고 또 한참 기사가 좀 많이 났었죠. 네. 그 심심한 사과가 이제 원래 마음 깊이 사과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을 네. 담은 사과. 근데 이제 그게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그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맞아요. 심심한 거를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SNS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갈등이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긴 거죠. 비단 그 젊은 세대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은 게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의 중식 제공을 보고 왜 한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냐? 네. 예. 그 학교에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예. 이런 문구를 보면 학부모님이 이제 그것도 잘못 알아두셔서 교과서를 직접 사서 반납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이제 어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맞아요. 신선한 재료,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찜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요. 상황 설명도 잘할 수 있고 맞아. 서로의 감정도 잘 교류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그 오늘 준비한 게 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력 테스트라고 해요. 자, 자녀의 어휘력은 중학생 자녀에게 아래 상자에 담긴 단어의 뜻을 적게 해보라. 세 단어 이상 정확한 뜻을 썼다면 평균 정도의 어휘력 수준이 셉니다. 자, 신압으로. 저는 이거 좀 뭐- 약간 신나는 느낌이 신나요? 신나불어.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의신연스럽다는 이제 어떤 뭔가 느낌이에요? 의신연스럽다는 그야말로 의신연스럽다. 그러니까 조셉 뭔가 칙칙하다. 의신연을 얘기해 줘야 돼. 침울하다. 뭔가 어두침침하다. 스산하다. 스산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믿었다. 요거는 제가 조셉 얘기해 보세요. 요건 최근에 배웠습니다. 네. 믿음직스럽다가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네, 요건 제가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믿었다 하길래 맨 처음에 뭐 믿음이 없어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과연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오답을 썼을지. 뭐라고 썼을까요? 대관절. 대관절.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뜻. 네. 가장 큰 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큰 관절. 요거 쓸 것 같아요. 큰 관절. 신압으로. 정도구나. 신압. 조셉 맞췄네. 개편하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 걔 정말 편하다. 개편하다. 오금 5개의 금. 그 스님 같이 생긴. 스님 그 예쁘다? 신나불어. 약간 신나불어?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예전에 한번 제 친구 중에 저보다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밑에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에 글을 보고 저자가 정말 뭘 찾고 있냐면 그 위에 저자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 저자가. 저자가 어디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저자야?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아니고 저자. 예. 이자, 그자, 저자. 예.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교수님 또 한편으로는 막 근데 그런 거 요즘 쓰지도 않는 표현을 뭐하러 그거 알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을 뭐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세대 간 경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10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 다른 위치,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뭐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김영하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짜증난다라는 말이 모든 감정을 뭉뚱그려서 이게 표현을 한다.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 그건 서운함이죠. 서운함이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일을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나 짜증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 그 당황스러움.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이거 참 왜냐하면 오늘 또 배우는 게 많네요, 작가님한테. 보통 사람 요즘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짜증나, 뭐 개 짜증나. 그렇죠. 네. 짜증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가게 갔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어서 네. 좀 내가 불편해 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짜증나. 짜증나는 그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들, 뭐 킹받는. 이걸로도 많이 하죠. 아, 킹받네. 근데 이게 연인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나 오늘 안 나가고 싶어. 왜? 아니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그치. 그냥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줘. 아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짜증나. 나 지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난 짜증 안 나? 그러는데 진짜 너무 킹 받네 정말 진짜. 왜 킹받냐고. 이게 사실 언어 사용하는 게 사실 좀 에티켓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교감하는 활동인데 이게 섬세한 언어들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 또 상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어떤 하나의 말로서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거죠. 교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문장과 단어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네. 버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 보면 뭔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가 좀 편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어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그 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게 나를 이해하고 내 관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긴 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논문 하나 읽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다음에 책 한 권 읽고 뭐 써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글 읽어라 책 읽어라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싫어요. 재성님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잖아요. 저도 왜냐면 이게 긴 거, 긴 거 어려워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것도 안 읽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언제 오고 안 오고 뭐 격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요즘 그 글을 읽는 세태 중에 큰 경향성 중에 하나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또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그렇게 하게 만들죠. 맞아요. 보고 싶은 것만 추천을 보게. 해주고. 그렇죠. 네.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맞아요. 클릭하고 끝. 네네네. 제목 헤드라인 보고 끝.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읽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확진 뭐라고? 확증 편향. 편향. 확진 편향. 한쪽으로 치우쳤다. 예.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내 생각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걸 모르고 그게 맞아 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구미에 맞는 것만 계속 읽게 되면 내가 그냥 항상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갇힌 세상에서 고집스러운 세상을 내 스스로 구축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보내잖아요. 얘야 한번 읽어봐라.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되게 공유하고 퍼뜨리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포털에 보면 뭐하러 종이 신문을 읽으세요. 물론 이제 뭐 요즘 포털에 보면 그 뭐 다 좋은 그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종이 신문을 보는 이유는 습관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찾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 관심사만 보게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신문을 보면 일단은 내가 그래도- 몰랐던 부분, 내가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도 그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이 신문을 꼭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좀 있죠. 정말 좋은 좋은 습관이고 네.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잖아요. 네. 댓글을 다는데 그 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몇 가지 표현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허수아비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네. 허수아비의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라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그 다음에 맞아.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답답하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 이제 글 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러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대화인데 맞습니다. 뭔가 그 확인해야 개념이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이제 비난인 것이죠. 네네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이라도. 개선할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비난인데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설득이 굉장히 안 되는 게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라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합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걸 설득시키는 노력 이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게 비판과 비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나 안 살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비판적인 능력 이런 거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적인 능력, 비판적 문해력의 가장 시작은 상대가 하는 말, 그다음에 내가 읽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게 비판적인. 오랜만에 우리 또 생각인 교수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조셉하고 이렇게 격조 높은 이야기를 교수님 덕분에 교수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악플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혼자 안의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대꾸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소통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문자를 쓰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쓰지만 아주 그런 기능적인 능력만을 가지고서 저차원적인 수준의 문해력을 계속 쓰는 경우이지 인간적이고 뭔가 맥락적이고 공감하는 이런 문해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고 쓰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사실은 문해력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글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제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잡생각 많이 난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집중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내용이 있죠. 어렵고 말이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거의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이거를 그으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읽으면서 좋은 말은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책갈피에 쓰시는 분 계시죠? 쓰는 것도 거기 있고. 사이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맞아. 그러면 연필을 들고 읽으면 내가 딱 읽을 때 내가 좋은 말에 밑줄을 치겠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2번, 3번 읽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이 독서 습관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책 읽으면 스마트폰을 얼마 하게 해줄게. 맞아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렇죠.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죠.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경험하는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내가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자기 전에 살을 부대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험이구나,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책이라는 건 참 가치 있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읽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읽고 싶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호야, 야, 책 읽어야 돼. 이거 너 안 읽으면 안 돼. 야, 읽어 하고 저는 TV를 본다. 왜 아빠는 책 안 읽어?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방문을 열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드립을 했어요. 아빠가 하는 일 뭐니? 아빠 TV에 나오는 사람이야. 아우 예. 뭐 맞는 얘기죠. 추접스럽죠. 예, 뭔지 알죠. 추접스러워. 제 스스로 많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지호가 나가고 son, my son, sorry.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부모님들이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어렸을 때 친구는 경험인데. 아버지가 네. 동화책도 조금 아무것도 적으니까 한 권만 읽어. 아버지도 한 권 읽을 테니까 엄마도 읽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독서 토론회 같은 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뭐 읽었어? 만한 책 읽었는데? 그것도 좋아. 얘기해봐. 그게 집안 분위기 아닐까요? 그게 굉장히 지금 좋은 중요하죠,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죠. 사실 글을 읽는 게 사회적인 활동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글을 왜 읽는가 생각해 보면 글을 읽고 대화하고 그렇죠. 그걸로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려고 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모님하고 같이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독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설 있죠, 사설. 오려서 많이 주셨죠. 가위로 오려서 네. 형광펜으로 본인이 다 읽으시고 맞아요. 밑줄을 그어주셨어요. 이 부분만 읽어라. 그래서 아버지는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사설을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해놨네. 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치. 그거 보이긴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녀분도 책 많이 읽죠. 많이 읽는 편이긴 해요. 이거 봐, 이게 다 그렇다라니까. 집에 TV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TV가 없어요. 이거 봐. 우리 집은 2대. 더 많다고. 채널별로. 2대야. 그래요? 우리 집 TV 2대야.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예요. 맞습니다. 네. 적절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네. 유퀴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은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전설의 필인데요. 신라의 신문왕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 신비한 힘을 가진 대나무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설의 필이. 이거 들으시면 바로 알으실 거예요. 필이 나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네요. 자, 정답은 만파식적. 만파식적. 느낌이 좋습니다. 쇼핑 지원금 200만 원. 뭐야? 쇼핑 지원금 200만 원? 정말? 진짜? 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와! 원하시는 상품 모두 쇼핑 가능한 쇼핑 적립금 200만 원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